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새해 첫 도정연설에 나섰습니다. 김 지사는 난방비 지원과 버스 요금 동결 등 도민 생활 안정에 집중할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서울과 양주를 오가는 704번 노선을 폐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주민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데 양주시에 관련돼 대책을 물어봤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논의 중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국민연금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충남 청양에서 얼음 분수 축제가 한창입니다. 겨울의 마지막을 즐기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새해 첫 도정연설에 나섰는데요. 난방비 지원과 버스 요금 동결 등 도민 생활 안정에 집중할 뜻을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난방비 폭탄을 시작으로 각종 물가 폭탄이 이어져 민생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민선 8기 경기도는 독자적으로 민생과 미래를 위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먼저 난방비 폭탄을 막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난방비 폭탄 사태는 취약계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시민, 중산층을 포함한 국민 대다수가 고통받는 사안입니다. 중앙정부가 더욱 위기의식을 가지고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 중산층에 대하여 보다 광범위한 지원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어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도민의 생계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버스 요금도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요 감소와 고유가 등 버스 요금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도민 가계에 더 큰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게 경기도의 입장인데요. 버스 요금은 출퇴근이나 통학에 써야 하는 만큼 가계에서 좀처럼 절약하기 어려운 지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버스 요금마저 오른다면 도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경기도는 버스 요금 동결을 시작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는 중장기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하여 도민들의 시름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이와 함께 반도체와 바이오 등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임기 내 100조 원 투자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권역별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제2, 제3의 판교 테크노밸리도 구축하겠다고 도정연설에서 강조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우리 사회의 해묵은 과제 중 하나입니다.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기금액은 시간이 갈수록 고갈될 것이 뻔하기 때문인데요. 조만간 국민연금 개혁안이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보험료율 인상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습니다. 네, 지금보다 더 내야 한다는 데 불만이 예상됩니다. 전문가는 국민연금을 똑똑하게 활용하면 노후 준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이지훈 기자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민 노후 자금이라 불리는 국민연금. 국민연금 기금액이 앞으로 32년 뒤 고갈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2018년 추계보다 기금액 소진 시기가 2년 더 빨라진 겁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사나 민간자문위원회가 연금 개혁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새 계속 금리랑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빠듯한데 더 빠듯해지니까. 저는 일단은 찬성입니다. 현재는 힘이 들지만 우리 그 자녀들이 먼 미래를 바라봤을 때 보다 그 윤택한 삶을 위해서는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연금 개혁안을 두고 세대 간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 전문가는 국민연금을 똑똑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노후 준비 수단 중 국민연금의 가성비가 가장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한 가정에서 부부가 국민연금을 제대로 활용하셔서 준비하신다면 기본적으로 150에서 200은 준비할 수 있다.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직 후 국민연금을 못 내면 추후 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국민연금을 늦춰받는 연기연금 제도도 있습니다. 80세 이상까지만 살 수 있다면
국민연금은 늦춰 받는 것이 늦게 받는 게 이득이다. 훨씬 더 좋습니다.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7.2%씩 올라갔기 때문에 수령액이 줄어들 특집 헬로 이슈토크 100세 시대를 준비하라에서는 슬기로운 국민연금 활용법을 소개합니다. 언제든지 과거에 안 헬로 TV 내면 뉴스 추후 납부하실 이재훈입니다. 서울 시내 버스 중 유일하게 양주를 오가는 704번 노선에 대해 서울시가 폐지 통보를 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더 나아가 차고지까지 없애겠다고 통보를 했는데 마땅한 대안은 없는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양주시 대중교통팀의 박필상 팀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양주시 장흥면 주민들이 서울 시민 850여 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양주시의 대응이 마땅치 않다라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어떤 입장이신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11월 서울시의 노선 단축 통보 이후에 양주시는 물론 특히 장흥 지역 주민들께서 단축 저지를 위해 여러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현재 서울시에서는 해당 노선에 대한 대체 노선을 마련할 때까지 단축 일정을 연기한 상태입니다. 서울시의 연기 결정 이후에도 실무부서 협의를 진행하여 노선 단축 철회를 요청하였고 관련 공문도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선 단축이 결정된 경기도 내 다른 시군과 함께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노선 단축이 결정된 다른 시군과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 공동 대응의 규모를 조금 더 키우는 것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양주시는 노선 단축 발표 이후에 서울시를 2차례 방문하여 단축 반대 의견과 노선 존치를 위한 우리시 지원 방안을 전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주시장님과 서울시장님 면담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였고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님 등 의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하며 공동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종결되지 않은 사안이다 보니까 양주 시민들의 애는 더 타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704번 이 양주 구간 폐지 결정을 좀 철회하도록 하는 게 최선이겠지만 만일 그 뜻을 꺾지 못할 상황에 대한 대비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의하고 계십니까?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모든 가능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다만 버스 노선을 이용하시는 장흥 지역 주민분들이 현재 노선이 그대로 존치되기를 원하시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노선 존치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노선 존치가 어려울 것에 대비해 대체 노선에 대한 문제도 경기도와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번 서울시 노선 단축에 대해 최선을 다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주민분들께서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서울시와 협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주시 대중교통과 박필상 팀장이었습니다. 충남의 알프스라 불리는 청양에서 얼음 분수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얼음과 눈으로 만든 다양한 작품들이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네, 겨울 막바지 축제를 즐기기 위한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우석 기자입니다. 얼음과 눈을 활용해 만든 커다란 얼음 조각이 눈에 띕니다. 눈으로 만든 벽에는 인기 만화 포켓몬스터의 캐릭터들이 가득합니다. 청양 알프스 마을의 얼음 분수 축제 현장입니다. 이번 축제는 얼음 분수와 얼음 동굴 등 70여 점의 작품이 마련됐습니다. 최근 이곳의 작품들이 SNS에서 인기를 끌며 사진을 찍기 위한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왔고 저는 평택에서 왔어요. 네, 요즘 인스타그램에서 되게 핫해가지고 실제로 보고 예쁘게 사진 찍고 추억을 남기려고 놀러 왔습니다. 얼음 작품과 더불어 축제에선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됐습니다. 눈썰 매장은 난이도에 따라 6개가 준비돼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고 얼음썰 매장에선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봅슬레이와 짚라인 체험장에선 빠른 속도를 즐기며 스트레스를 풀 수 있습니다. 다양한 체험과 더불어 여러 부대 시설도 마련되어 있어 이곳을 찾는 가족 단위 관광객도 많습니다. 얼음 분수 축제는 지난 2008년 주민 100여 명이 힘을 모아 시골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축제가 입소문을 타면서 매년 약 4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정도로 인기를 끌며 마을 소득에 큰 보탬이 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한 차례 축제가 취소되고 지난 2년간 방문객이 줄어든 상황. 이번 축제는 사회적 거리 두기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로 개막 한 달 만에 방문객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좀 움츠렸었는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해제되고 이렇게 활동적인 시기가 되다 보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예년보다 조금 더 많은 관광객이 와서 저희 마을의 살림에 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인생 사진도 찍고 다양한 체험도 즐길 수 있는 청양 알프스 마을의 얼음 분수 축제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포천시가 위기가구 상시 신고 창구인 카카오톡 채널 포천시 희망톡을 운영합니다. 포천시 희망톡을 이용하면 어려운 이웃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제보하고 복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업무 종료 후에는 다음 날 답변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한편 포천시는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위기 이웃 발굴과 지원 활동에 참여할 명예사회복지 공무원도 집중 모집합니다. 연천군이 민원 처리 기간을 법정 처리 기한보다 55% 이상 단축할 방침입니다. 이는 연천군의 3년 동안 민원 처리 평균 단축률 45%보다 10% 상향한 수치인데요.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연천군은 단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민원 사무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군청 민원실 시설 개선 사업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